미얀마도 한국처럼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이룰 것이다. 미얀마 한 시민이 1961년의 서울과 2021년의 서울을 비교하며 트위터에 남긴 말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미얀마 현지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며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독재를 끌어내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 국민들은 우리 일처럼 미얀마를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도 나서 미얀마에 대한 유상 원조 사업 8개를 재검토하며 지원 중단 및 철회를 예고했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헌정 중단 사태를 맞은 미얀마의 비상 상황은 80일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2차례의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이번에도 쉽게 통치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재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은 예상외로 거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은 아웅산 수치와 우원민을 최고 지도부로 하는 미얀마 연방공화국 국민통합정부를 정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앞으로 소수민족 무장세력과 연대를 통해 연방군을 만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연방군에는 미얀마 민족민주주의 동맹군, 타항민족해방군, 카친 독립군 외에 카넨 민족해방군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135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런 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 이후 지속적인 민족 갈등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는 50년 가까이 소수민족을 연방 구성원으로 대우하지 않고 군부의 존재와 군사 독재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이에 소수민족 샨, 카렌, 카친, 라카인족 등은 군사정부에 강한 무장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웅산 수치가 소수민족과 손을 잡는다고 하자 미얀마 군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이번 쿠데타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초기부터 소수민족에게는 반군부 세력과 군부가 동시에 구애를 펼쳤는데 소수민족은 완전히 반군부의 편에 선 것입니다. 현재는 인원이나 무력 등에서 절대적으로 반란군 측이 우세하지만 내전이 일어나면 승패를 속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장기화되면 반란군 내부에 자중질환 가능성도 있고 서방에서는 반군부의 편에 서서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진다 국제대학원 네긴파오 키프겐 교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연합한다면 군부에 대한 가공할 전력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 카친 독립군은 미얀마 최북단 카친주의 알러본 고지 전투에서 군부 측 320 경보병 대대를 물리쳤습니다. 전멸을 겪은 피해를 입은 320 경보병 대대는 고지에서 약 60km 떨어진 바모 지역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들어 양측 교전이 본격화한 뒤 소규모 기습 공격이 성공한 적은 있었지만 반군 세력이 진압군의 대대급 병력을 괴멸시킨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전투에서 이긴 알러본 고지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미 반군은 군부에게 군사적 위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의 보안분석가 앤서니 데이비스는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보유한 병력을 합치면 7만 5천 명에 달할 거라며 만일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진다면 35만 명에 달하는 미얀마 정부군과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거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소수민족 반군에 미얀마 청년들이 대거 입대하고 있어 반군의 규모는 점점 늘 전망입니다. 앞으로 미얀마 군부와 싸우려면 쉽지 않겠지만 오랫동안 한을 품어온 소수민족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만만치 않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내전에서 연방군이 승리하면 미얀마 국민들과 세계 자유민들은 1947년 아웅산이 구상했던 진정한 연방국가가 70여 년 만에 재탄생되는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려야 할지 모릅니다. 지난 3월 인천 부평구 소재 미얀마 식당에서 일하는 소모토 주한 미얀마 노동자 복지센터 위원장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한국 민중의 지지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지만 특히 한국인에게 감사하다.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동지감도 있고 민주주의를 절실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지지가 더 열정적이다라며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미얀마도 일어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09년 광주 인권상의 수상자인 민꼬 나잉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으로 숨진 희생자 추모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얀마 국민은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목숨 바칠 준비가 돼 있다.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처럼 한국 국민의 지지가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미얀마를 포함한 독재와 싸우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시민들은 계엄군의 야만적인 폭격에 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시민 전체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무력에 저항했으며 결국 승리했습니다. 당국에 의해서 불순문자와 폭로들의 폭동으로 매도되면서도 광주의 시민들은 비인간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에서 독재와 처절하게 싸우면서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금 미얀마에서도 부르고 있고 그동안 홍콩, 태국, 캄보디아 등의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도 불려졌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그들에게 전수해주며 강력한 의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지난해 5.18 40주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5.18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임을 위한 행진곡에 감동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유학생 우즈베키스탄 출신 엄밀라나는 고려인 3세로서 선조들이 겪은 강제주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홍콩 등 아시아 곳곳에서도 시위나 행사에 사용된다며 5.18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이 곡을 통해 감동과 그 정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우수상을 받은 조선대학교 유학생 케냐 출신 위스는 한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케냐 문제의 답을 5.18 사례의 과정과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케냐 등 민주투쟁을 이어가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례가 광주에 있다. 그들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의 과정 설명, 대안이 담긴 프로그램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유학생 요진이는 K-팝, K-영화, K-드라마 등 한류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떠오른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알렸다며 세계 여러 나라 팬들이 해당 노래말을 해석하면서 5.18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유명 가수를 통한 5.18 홍보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BTS 멤버 슈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5.1806이라는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당시 고2 학생이 프로듀싱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비트와 서정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노랫말을 보여주었습니다. BTS가 인기를 끌면서 이 곡이 널리 알려졌고 이제는 전세계 팬들이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한 해외 팬은 BTS 윤기가 이 같은 주제에 관심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민주화운동이라는 놀라운 시민혁명을 이뤄냈고 이제는 전세계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며 이 희망은 한류를 타고 더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